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다 하는 알렉산더 맥도웰이 지은 좋은 책을 한번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 포기하지 말고 버티고 견뎌라 하는 얘기가 있고, 스스로 이렇게 외치라고 그럽니다. 부유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그 부유해지는 길이란 그게 무슨 복권 당첨 같은 것인 줄 알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몹시 의아해 한다. 부유해진 방법이란 다른 게 아니다. 이미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이미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여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 이상의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나 자신에게 맞는 최고의 방법론을 찾아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는 예고되어 있었지만은 그것은 단지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이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줄에 서야 하며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당신이 원하는 부유한 삶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우라. 인생의 전환점을 위한 투자를 하라. 여기에 그 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하여 긍정 마인드를 얻게 될 것이다. 생각이 우리를 강자로 만들기도 하고 약자로 만들기도 하며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도 패배자가 되기도 한다.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용기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능력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에 1만 시간 쏟아부었는가? 아니라면 성공을 말하지 말라. 꼭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이 한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파트 1에 현재 상황에서 부유해지는 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유해지는 법 이게 제일 먼저 앞에 나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나만의 가치를 찾아라. 세 번째 파트는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네 번째 파트는 주목받는 사람이 성공한다. 다섯 번째는 돈과 명예, 행복을 모두 갖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멘토링 이렇게 총 6 분류를 해서 이 책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파트 1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부유해지는 법이라는 제목 하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역경을 기회로 삼는다. 참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삶에 대해 실수나 실망,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 즉 삶에 대한 순수한 태도야말로 역경을 극복하게 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역경을 절호의 찬스로 탈바꿈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실패한 사람들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불가항력적이었다. 라고 변명한다. 다분히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바라는 그 말이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동하지 않기에 우울한 현실에서는 흔히 말하는 부자로서의 윤택함을 과시하고 살려면 명성을 얻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습관처럼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무기력한 자세,
타인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대신 에너지가 넘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다. 행동하고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좌절이야말로 유혹에 불을 당긴다. 성공할 권리가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념이다. 현실이 불행하다고 하여 풀이 다 죽은 채로 자신의 일에 좌절한 사람들은 결코 일어설 수 없다. 좌절을 당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 전진해야 한다. 예, 밑에 TV에서는 보면 자신의 비전을 세우라는 데서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조심하여라. 엉뚱한 곳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해서 비전을 세우라고 한 얘기를 하는데 그 요기 베라라는 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는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은 교사로 재직할 때였다. 어느 날 학과 시험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교실 벽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쓰여 있는 게시판을 보았다. 성공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의 과정이다. 한 걸 보고서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한편 삶은 놀이기구처럼 때론 위험하고 때론 신나는 계속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이란 언제나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운명도 바꿔갈 수 있다는 융통성을 갖는다. 이런 그 사례들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행복, 성공, 부유함, 명예 같은 것들은 무슨 예술작품처럼 한순간에 강렬한 느낌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순간을 즐기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어느 곳에도 없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유연성, 여유로움이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믿음을 가지면은 삶을 행복해진다. 세상을 존속시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일레이라는데 세상을 존속시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그 얘기가 참 좋은 가슴에 와닿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불가능에도 도전한다. 위대한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는 유형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이해타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 둘째 유형은 불가능한 일에 무조건 욕심만을 앞세우는 경우이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무언가 해보고 싶다거나 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욕망이나 도전 정신이 있을 뿐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력,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셋째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에 도전한 사람들의 경우이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 위대한 승리자가 이에 속한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어린 시절 미국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대통령을 꿈꾸었으며 30이 넘어서 대학에 입학하는 등 만학을 거치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즉 그는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불가능이 내일도 계속되리라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을 시험 대상으로 삼아 100배로 도전하라. 이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후회와 미래는 현재의 삶을 희생시킬 뿐이다 하는 지하에서는 휘드머는
동물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동물은 주어진 환경에 번민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다. 현재 삶이 지나간 과거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 하는 데서는 첫째, 자신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인식하는 것. 둘째, 어쩔 수 없었던 과거의 행동이 자신의 현재의 삶을 얼마나 올가매고 있는지 아는 것. 셋째,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수에도 배울 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수는 곧 발견의 시작이다 하는 제임스 조이스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의 충실함이 내일의 윤택함을 보장한다 하는 글에서는 미국의 불멸의 작가 존 스타인백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도 계속 발을 뻗어 전진한다 했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참담한 불행이 현실을 괴롭힐지라도 인간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본능적 힘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보다 나은 내일, 보다 풍요로운 미래,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 했습니다. 망각은 때로 중요한 지혜가 된다 하는 시야에서는 현재의 불행이 잘못된 과거 때문이라면 과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으니 앞으로도 영영 이 불행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말인가. 현재는 언제나 새로운 경험의 순간들이다. 불행했던 과거를 무덤에 묻어버리고 이 순간을 열심히 살도록 하라. 현재를 잘 살려면 과거의 불행은 하나의 추억이 된다. 이렇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거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나가 버린 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원통해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선택하여 기억하라. 자신을 건전치 못하게 하는 것들은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나만의 가치를 찾아라 하는 그 제목으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라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잘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자신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먼저 생각해 보고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충성하라. 돈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수 있게 조절하라.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자신이 뜻하는 일도 이룰 수 있고 주위를 또한 그런 당신의 성실한 자세에 감동을 한다. 오늘 일이 중요하다고 하여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비전으로 미루지 말라. 충성스럽게 목숨 바쳐 해온 일들이 당신의 가족, 친구 나아가서는 당신의 목숨마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을 짓밟고 부자가 된들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제아에서는 문제는 경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치열한 경쟁의식을 요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날마다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든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쟁이란 자체를 좀 더 부드러운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남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또 윤택하게 가꾸며 여유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은 긴장과 불안을 낳는다. 엘빈 토플러는 그에 이어서 미래의 충격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루며 앞으로 이러한 사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관에 따라서 당신이 이러한 것들이 희생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희생되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어차피 경쟁사회에 몸담고 있는 이상 부단한 노력,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이 그 한 가지 방법이다. 이 방법을 선택했다면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과 건강을 잃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둘째 방법은 이러한 경쟁에 휩쓸려 희생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자제하여 모험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도 도태될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경쟁에서든 이길 각오를 갖고 뛰어들어라. 최선을 다해 경쟁에 임하라. 자신이 처참해질 것을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라. 경쟁에 졌다고 해서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처럼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은 자멸을 초래한다. 이 존슨 사장은 불혹의 나이인 4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그때까지 위궤양으로 2번 입원하였고 심장병으로 1번 입원했었다. 그는 이런 중병을 알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를 찾아왔다. 이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 긴장을 잃어가면서 사업에 몰두하여 대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연간 몇십억 불의 매상을 올리는 대무역회사 사장이 되었다. 그는 사업에는 승리했지만 인생은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인생에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으니 잘 산 인생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과다한 것이 때로는 부족한 것과 같다는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조차 쌓인 일 걱정으로 허비한다면 당신은 절망으로 정말로 무능력한 사람이다. 철저히 자기에게 주어진 휴식을 취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동의 유형이란 기하에서는 프리드만 의학 박사와 로덴만 박사는 A형 행동과 당신의 심장이라는 저서에서 경쟁심이 강한 성격과 심장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은 늘 식사를 빨리 하고 걸음걸이도 빠르며 남의 말꼬리를 잡기를 잘하며 참을성이 없고 대화도 빨리 한다.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빨리 하라고 독촉을 연발하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곳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한 가지 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심장병하고 관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래 6가지는 당신 자신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행동 유형이다 해서 6가지를 잽니다. 과도한 노력, 경쟁적인 행동, 마감시간 쫓기는 행동, 조급한 행동, 무뚝뚝한 태도, 일에 대한 지나친 의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경쟁은 경쟁 상대가 있을 때만 하라. 그 외의 시간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즐겨라. 그리고 상대에게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황금알을 낳을 수도 있다. 당신은 남들이 생각지 않는 것을 생각해내는 독특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신하라. 이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신과 똑같은 생각, 야심 그리고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다면 굳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혼자일 때 강해질 수 있다는 그 지하에서는 인생을 보람있게 행복하게 산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남의 행동을 쫓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처신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인간은 혼자일 때 가장 이성적일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 때로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가장 가진 것이 많거나 명예를 거머쥐고 있는 자를 부러워한 나머지 비웃기조차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 누리고 있는 권세나 명예만큼 외롭고 고독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인간은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순응하며 자신을 보다 강하게 다지며 자신의 앞날에 대해 계획한다. 자신은 혼자라는 사실에 두려워하지 말라. 비로소 혼자일 때 당신은 강해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워낙 이런 식 방대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다. 그 일부러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내 기준을 가지고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정의를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면 충분히 그게 복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남아있는 우리 남은 인생을 진짜 잘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